철거하고 난 후의 모습이 되게 이렇습니다. 딱 눈에 봐도 삼각형이 형성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준비대로, 개수대로, 조리대로, 가열대로, 배선대로. 여기는 무엇이냐? 여기는 요즘에 많이 쓰시는 로봇 청소기 자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봄 디자인 김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주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주방의 작업 흐름과 작업 삼각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 주방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씩 가구를 놓으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주방 설비를 철거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철거하고 난 후의 모습이 되게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게 후드와 연결되는 덕트 호스고요. 그리고 기존의 미드웨이 타일이 되겠죠. 여기 상부장이 있었고 하부장이 있었는데 모두 철거하면 이렇게 타일만 남습니다. 이 미드웨이 타일은 상태만 괜찮다면 뭐 1회 정도는 덧방을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난방 분배기가 있죠. 이 난방 분배기의 역할은 각 방으로 난방 수를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거실, 작은 방, 안방, 이렇게 주방 이렇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수전이 붙어 있습니다. 냉온수 수전. 주방에서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전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배수 배관이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한 군데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덕트 호스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설비들을 따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개수대 자리, 여기는 가열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후드 자리, 즉 가열대 자리도 옮길 수는 있어요. 못 옮기는 건 아닌데 만약에 옮기게 되면 이 덕트 호스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는 한 번 더 굽어지고 그러면은 배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설비를 옮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개수대 자리와 가열대 자리는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각 동선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냉장고, 가열대, 개수대. 그 중에서 두 개는 자리가 정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냉장고 자리로는 뭐 이쪽 아니면은 이쪽으로 넣게 되면 일자가 될 것이고 뭐 이쪽이라면 이렇게 기역자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기역자가 될 텐데 근데 여기다가 냉장고를 굳이 넣어가지고 주방을 좁게 쓸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주어진 공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를 이만큼 빼서 충분히 준비된 공간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냉장고 자리를 이쪽으로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를 한번 달아보면 후드를 이렇게 달면 메리푸드라고 가정을 하고 후드 장과 도어를 딱 달면 이렇게 후드가 안으로 들어가는 메리푸드가 됩니다. 이렇게 후드장이 달리고 후드장 바로 밑으로 당연히 가열대장이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열대장이 들어옵니다. 이 가열대장 위로는 가스 쿡탑이나 인덕션이 올라오겠죠. 예. 옆으로 개수대장 들어가면 되겠죠. 개수대장. 예, 이렇게 개수대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냉장고로 하기로 했으니까 냉장고장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냉장고장 옆으로는 가전 소물장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 소물장이라는 거는 우리 작은 가전들 있잖아요. 오븐이나 밥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수납하는 장이에요. 예, 이렇게 가전 소물장을 넣어주면 보다 작업 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보기에도 좋고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다 자리를 잡았어요. 가열대, 개수대, 냉장고 이렇게. 그래서 딱 눈에 봐도 삼각형이 형성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작업의 흐름은 냉장고에서 준비대로, 개수대로, 조리대로, 가열대로, 배선대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준비대장 이렇게 들어가고 그 옆으로 조리대장 들어가고 가열대장에 서랍인데 서랍장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 가열대장 옆으로 망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망장 이렇게 망장 들어가고 예, 망장 옆으로 끝으로 이제 배선대장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선대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부장과 키 큰 장은 다 완성이 됐고요. 상부장 넣으면 되겠네요. 상부장은 요 상부 후드가 너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상부장 빼고 요 후드장 빼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균등해서 분할시켜서 상부장의 도어 사이즈를 다 일치시켜 줄게요. 이렇게 상부장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가구 시공기 사이 일은 끝난 거예요. 가구 설치는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상판 시공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상판을 설치하면 됩니다. 상판 달아보고요. 자, 이렇게 인덕션의 구멍과 개수대의 구멍은 공장에서 먼저 뚫어가지고 옵니다. 현장에서는 이 개수대만 상판에 붙여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전도 이렇게 달면 여기까지 가면 이제 가구 공정은 끝난 겁니다. 가구 공정은 끝났고 이제 여기다 가전을 집어넣을 텐데 한번 가전까지 넣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냉장고 넣고 김치 냉장고도 옆에다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광퍼오븐, 오븐도 한번 넣어보고, 그 밑으로 밥솥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밥솥 이렇게 넣어보고, 자, 이 자리는 식세기 자리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빌트인 정수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빌트인 정수기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인덕션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덕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냐? 여기는 요즘에 많이 쓰시는 로봇 청소기 자리입니다. 이렇게 청소기도 넣어주고요. 자, 조리대 위에 도마도 한번 올려 놓아 볼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주방이 이제 다 완성이 됐네요. 여기까지 가상의 공간에서 주방 가구를 하나를 완성해 봤습니다. 지금은 뭐 가상의 공간이니까는 뭐 공간 제약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놓고 싶은 장 다 집어넣고 가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준비대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또 때로는 배선대를 뭐 줄이거나 없애거나, 또는 뭐 기존에 식세기가 없었는데 식세기를 써야겠다 하면 어떤 장이든 빼고 식세기를 넣어야 되니까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장별로 거기에 걸맞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실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고민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뭐 작업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디에다가 어떤 물건을 수납하는 게 편하고, 또 그 물건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장이 효율적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